그러면 동형 모의고사 1회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회 1번부터 10번까지 이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좀 어렵진 않았죠? 뭐 그냥 무난했지? 쏘쏘? 그래. 1회가 좀 어려웠나요? 2회가 좀 어려웠나요? 2회가 조금 어려웠어? 쏘쏘? 비슷했지? 그래. 아무튼 동형 모의고사니까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저런!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저것도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네. 그치?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지, 저것도. 시끄러우니까. 그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많아요.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야. 역시 한국이야. 자, 어쨌든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살 길이 바쁘지 않아요? 그니까. 아무튼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은 없고 내일은 없고, 알죠? 시험 때까지는 그냥 쭉 달려가기만 하는, 여러분은 경주마예요. 시험 볼 때까지는 딴 데 쳐다볼 시간과 여력이 없어. 알겠죠? 이게 4월 시험이든 6월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건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시험이 있겠죠? 둘 중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여지를 둘 그런 시간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요 한 달이 또 여러분의 1년을 좌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1회부터 1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청동기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마을 주변의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를 두르기도 하였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1번에 방어를 위해서 환호는 해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목책을 두르기도 했다. 아무래도 청동기 시대는 주로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목책이나 환호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런 환호나 목책이 남아있는 유적지는 어디예요? 일단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 하면은 부여 송국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부여 송국리가 있고요. 부여 송국리 유적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유적 중에서 가장 좀 대규모의 취락, 그러니까 마을 유적인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춘천 중도에서 유적지가 발견됐다고 우리가 하지 않았나요?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비가 되면,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다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정비가 되면 춘천 중도 유적이 청동기 유적 중에서 가장 큰 유적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가 완전히 다 개발이 된 게 아니거든요. 유적이 다 발굴이 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잠정적으로는 부여 송국리 유적이 청동기 시대 취락 유적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울주 검단리 유적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교재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적에는 이 목책과 환호 유적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청동기 맞고 2번 청동으로 된 도끼 등의 공구가 출토되었지만 농구는 출토되지 않았다. 자, 청동기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청동 무기,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 같은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장식품, 청동 거울 같은 장식품을 만들 수가 있지만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제작하지는 못했다. 알죠, 여러분?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청동제 농기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가 없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그럼 뭘로 사용했냐? 석기로 사용했죠. 간석기. 가장 대표적으로 반달돌칼이고, 반달돌칼, 그리고 홍자기, 바퀴날, 도끼 같은 이런 것들이 바퀴날, 도끼나 홍자기가, 그 바퀴날, 도끼가 농기구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냥 도구죠. 네, 전반적인 석기, 간석기. 자, 농기구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지는 주로 장방형 모습을 하였고 화덕이 한쪽 구석에 설치되었다. 자, 주거지는 움집이죠. 그런데 이 움집은
거의 지상가옥화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장방형. 장방형은 사각형이라는 얘기죠. 직사각형. 장방형에다가 화덕은 한쪽 구석으로, 한쪽 구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쪽 벽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같은 뜻이에요. 예전에는 중앙에 있었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여기는 한쪽으로 옮겨왔다. 자, 그 다음에 저장구덩이 돌출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다거나 돌출되어 있기도 하다. 저장구덩이 돌출되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철자형이나 여자형 집터 같은 경우는 동해에 있는 거지만 그거 이제 특수한 거고, 어쨌든 저장구덩이 이렇게 돌출되거나 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가 다양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용도가 다양함을 알 수도 있어요. 크기가 다양하니까 뭐 공동 작업장도 있고 회의 장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주로 움집은 어디 있냐면 구릉이나 야산에 존재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4번, 이 시기에 대표적인 토기로는 미송이식 토기,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등이 있었다. 자, 청동기 시대의 토기, 민무늬 토기, 미송이식 토기, 그리고 붉은 간 토기. 자, 우리는 철기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철기의 토기는, 자, 민무늬 토기 그대로 사용되고,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자, 그래서 붉은 간 토기인지 검은 간 토기인지, 그리고 덧띠인지 아니면은 덧무늬 토기인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죠. 덧무늬는 신석기, 덧띠는 철기. 아시죠, 여러분? 민무늬는 청동기, 이른 민무늬는 신석기. 이런 식으로. 알겠죠? 덧무늬는 신석기, 제가 아까 신석기라고 했나요? 신석기, 덧띠는 철기. 그래서 구분. 토기도 잘 외워두세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했다. 가는 옥저에 대한 설명이고, 골장제, 가족 공동묘에 대한 설명이죠. 각기 나라에는 벼릅이 있어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두어 귀신을 섬긴다. 사만에서, 자, 소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재정, 분리, 사회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이를 무천이라 한다. 다는 동해, 무천. 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의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라는 고구려. 고구려에서 지금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음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탈 경제가 이루어졌고, 이 약탈 경제를 알 수 있는 건 뭐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부경까지 우리가 쭉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부여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가 유명하였다. 자, 여기서는 지금 부여에 관한 설명이죠. 말, 주옥, 모피 특산물로 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제시문은 읽고 있어 지금. 근데 모르겠는데? 근데 옥이나 주옥이 나온다. 주옥은 붉은색 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옥이나 주옥으로 뭘 만들었다. 그럼 어느 나라야? 부여야. 무조건. 읽고 있어?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옥이 있어. 옥 또는 주옥. 그럼 무조건 부여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로도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의 제시문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내가 본 적 있네. 이건 아닐 수 있으니까 사료 같은 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 주옥이다? 아, 그러면은 부여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연결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단궁 나오면 무조건 동해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어려워도 단궁이 나왔다고? 그럼 무조건 동해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푸시면 돼요. 이해되죠? 어디든 여러분의 사료에는 힌트가 다 있다. 알겠죠? 여러분이 아예 모르는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여러분이
아예 나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없어. 다만 둘 중에 헷갈려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예 모르는 건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떡하지? 한국사 어떡하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고르면 돼. 알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문제도 1, 2회 다 좀 난이도 쏘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 다만 조금 헷갈릴 뿐이지. 알겠죠? 거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막 한국사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생판 모르는 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부여. 그럼 답은 1번이지 뭐. 답은 1번이겠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5월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자, 당연히 2번은 사만에서 우리가 5월 술인날, 10월 계절제, 5월 술인날, 10월 계절제. 자, 3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했다. 요게 책화, 동해의 책화죠? 동해의 책화. 자, 그 다음에 모든 대가들은 스스로 사자조의 선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명단을 왕에게 보고했다. 사자조의 선인 알아두시면 돼요. 사자조의 선인은 고구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3번 가나 사이 시기에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 일단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10월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하였다. 자, 여기에서 왕은 누구냐? 왕은 고구려 고국 원왕이고, 자, 고구려 고국 원왕을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했더니 고국 원왕이 전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 371년에, 그러니까 4세기 후반, 4세기 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보도록 할게요. 자,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를 침입하여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구려 장수왕. 자, 고구려 장수왕이 이번에는 백제의 한성을 함락했죠. 그랬더니 백제 부여경이 누구냐? 계로왕이 전사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같은 해에 백제는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어디로? 웅진으로. 왜냐면 한강 유역을 빼앗겼으니까 이제 급하게 수도를 정비를 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웅진으로 천도했다. 다만 웅진으로 천도한 왕은 누구? 문주왕. 이건 문주왕이지. 하지만 같은 해예요. 475년. 자, 그럼 475년이면은 여기는 4세기 후반이고 여기는 5세기 후반이네. 네, 4세기 후반에서부터 5세기 후반까지의 요 시기 사이에 누가 들어갈 거냐? 1번. 신라는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 유역으로 진출했다. 이거는 막 소백산맥 나오니까 또 소백산맥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강을 점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왕이에요? 신라가 한강을 점령했다고? 그러면 진흥왕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나 그런 문장이나 그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이거 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하나에 이제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런 거 잘 모르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막 가슴이 콱 막히고 그렇지 않아? 갑자기 막 답답해지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자, 진흥왕이죠? 그럼 진흥왕은 몇 세기 진흥왕? 6세기 진흥왕.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신라가 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원군을 청하였다. 자, 그럼 신라 어느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신라.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테니까 신라로 하면 이때가 내물왕이었어요. 아, 이때 신라 내물왕이구나. 내물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신라 내물왕이면 몇 세기? 4세기고 4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도로 하면은 뭐 굳이 쓰자면 400년이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 딱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3번 고구려가 5호 16국의 혼란을 틈타 낙난국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 4세기 초. 313년, 314년이니까 4세기 초. 자, 그러면은 뭐 다 이전. 자, 그리고 4번 백제는 수도를 오부,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어 왕권 강화를 꾀했다. 성왕. 자, 그럼 성왕은 몇 세기? 6세기. 예, 성왕은 6세기죠? 그러니까 6세기 전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나 이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흥, 중흥, 건흥 등의 연호를 사용하여 왕권의 강대함과 중국과의 대등함을 과시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연호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자, 천통 이렇게 쓸까요? 고왕, 대조영이지 대조영. 고왕 때 연호는 천통. 자, 그 다음에 무왕, 2대 무왕이죠? 무왕 때 연호는 인안. 자, 그리고 문왕 때 연호는 대흥, 고려. 자, 그리고 선왕, 10대 선왕 때의 연호는 건흥.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우리가 성왕이라고 해서 8세기 말에 왕이 있어요. 성왕 때의 연호는 중흥.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외워도 된댔죠. 천인, 대건 순서구나. 물론 중간에 요 성왕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뺀 거고 1대, 2대, 3대, 10대 여기는 5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천, 인, 대, 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던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번 맞고 2번 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분떠 상경성을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획하였다? 맞아요. 그럼 가운데 그 넓은 길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처럼 이렇게 가운데 넓은 길을 주작대로. 그래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었고 가운데 넓은 길을 주작대로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가 상경성이에요. 상경성.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까요? 발해는 전략적 요충지 오경을 두었고 지방행정 중심부에는 15부를 두었다. 자, 그럼 이거죠. 오경, 15부, 62주, 그리고 이제 주 밑에는 현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그렇죠. 현에는 현승. 자, 그럼 발해의 행정구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 그리고 주, 현 이렇게 나누는데 통일신라 시대에는 기억나요? 군, 태수, 현령. 그러니까 비슷한데 명칭은 다 다르다. 기억나요? 여기는 도독, 자사, 현승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주 오소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는 도독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에는 사신을 파견하죠. 그리고 나서 주 밑에는 군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거기에는 태수, 현령. 알겠죠? 군, 태수, 현령.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해되죠? 도독, 태수, 현령. 그래서 행정구역의 그 지방장관 이런 명칭도 바꿔놓으면 엄청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4번. 무왕 때는 주변의 말갈 세력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했다. 자, 대부분의 말갈을 복속시키고 특히 흑수말갈까지 다 복속을 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했다? 그럼 선왕이에요. 무왕 아니고. 무왕은 그냥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왕에 관한 설명이죠. 4번은 선왕. 무왕 아니고 선왕에 관한 설명이에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5번으로 가봅시다. 밑주신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왕이 명령하여 노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했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 고려 광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고려 광종 때 노비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거는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럼 광종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맞아요. 그럼 과거제도에서 이때 실시한 과거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 그래서 승과가 실시되었다. 자, 요건 당연히 광종의 업적이고요. 두 번째, 황제라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칭제 건원이라고 하죠.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는데, 자, 그럼 이때 사용한 독자적 연호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광덕, 준풍. 네, 광덕, 준풍의 연호를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광종 때 이제 황제국가라고 했으니까 개경을 황도, 그리고 서경을 서도로 승격을 시켰어요. 평양을 서도로 승격을 시키면서 황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뭐 세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칭했다.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어느 왕의 업적? 광종의 업적이에요. 자, 세 번째,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 자, 공복을 제정하면서 관리들의 서열을 명확하게 했다는 건 왕권을 강화했다는 뜻인데, 그럼 이때는 단, 비, 녹이죠. 자, 단, 비, 녹. 자, 단, 비, 녹.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 재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였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태조는 열심히 해라. 쭉 열심히 하다가 이거 너무 백성들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폐지한 거는 성종. 자, 그 다음에 다시 부활시킨 건 현종. 네, 현종 때. 그래서 성종이 폐지. 정답은 4번. 자, 6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을 맡았다. 힌트가 2개 있네요. 하나는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하나, 두 번째는 문무왕에게 도성 건립에 대한 자문을 해주죠. 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 그는 모든 우주 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자, 6번의 그는 누구냐면 의상이겠죠. 자, 그러면 의상이 이렇게 일즉다 다즉일을 적은 뭐라고 할까요? 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이런 어떤 불교에 관해서 화엄종회 같은 설명을 쫙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도표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화엄일승 법계도.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죠? 이렇게 나선형처럼 생긴 바 표에다가 이렇게 딱 한자로 적은 거. 그게 요 화엄일승 법계도. 그러니까 뭐 책이라고 해도 되고 도표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표현이 왕은 백성에게, 백성은 왕에게 기유한다, 통한다, 뭐 이런 뜻이랬죠. 그래서 전제왕권 확립에도 기여했다. 자,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경우는 뭐 화엄종 개창, 뭐 제가 말 안 해도 화엄종을 개창했고, 자, 그 다음에 의상은 불교 교단 정립에 기여하게 되는데 많은 절을 짓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석사, 뭐 낙산사 이런 절들을 짓고, 그 다음에 제자 양성을 또 엄청나게 하게 되죠. 제자 양성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다 불교 교단 정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썼다. 그래서 자, 아미타 신앙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관음 신앙까지. 아미타 신앙에다가 관음 신앙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미타 신앙, 관음 신앙이 2개 다 나와야 의상이에요. 아미타 신앙만 나오면 원효, 관음 신앙까지 나오면 의상. 알겠죠?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음 신앙 나오면 무조건 의상이 되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미륵신앙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여러 사찰의 점찰법회를 정착시켜 불교의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자, 미륵신앙, 점찰법회라고 하면 진표. 금산사를 건립한 진표. 자, 그 다음 2번. 아미타신앙과 함께 관음신앙을 이끌었다. 요거네.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둘 다 나오면 의상. 자, 당에 건너가 유식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교기와 논쟁하면서 교리 이해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 원측. 일단 유식불교 나오면 무조건 원측. 유식불교 나오면 원측.
유식학, 유식불교 다 원칙. 알겠죠? 자, 그래서 규기와 논쟁에다 규기라는 승려는 누구냐면 유식학의 중국 쪽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현장법사, 삼장법사의 제자죠. 그래서 그 규기랑 논쟁을 해서 교리 이해의 우열성을 보였다는 건 비슷비슷해. 어떤 그 경지가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서명사에서 강의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중국의 서명사에서 말 그대로 유식학을 강의했다. 그게 바로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지산파를 개창하여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선종하면 도의, 도의 선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도의.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7번 볼까요? 고려의 대외관계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고려의 대외관계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기역부터 볼까요? 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동북구성은 여진을 쫓아내고 나서 그래서 자, 별무반을 편성하고 숙종 때 그리고 여진을 토벌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예요. 그래서 동북구성 축조는 예종 때. 자, 지금 제가 왕을 쓰는 이유는 왕의 업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왕의 업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중요하고 자, 하지만 이 동북구성은 1년 만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누구랑 관련 있는 이런 어떤 민족과 관련이 있다? 여진과 관련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동육주 획득. 자, 강동육주 획득은 거란의 1차 침입 때. 거란의 1차 침입 때. 자, 역시 왕 한번 체크해보세요. 거란의 1차 침입 성종이고요. 자, 이때 아시죠? 서희의 단판. 그리고 이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 획득 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차 침입이 나왔으니까 2차 침입, 거란의 2차 침입, 현종 때. 자, 거란의 2차 침입은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고 그 다음에 양규가 잘 싸웠다. 자, 그리고 3차 침입은 역시 현종 때예요. 자, 그리고 이때 잘 막아낸 건 누구다? 강감찬. 네,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바로 요 3차 침입과 관련된 전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았죠. 자, 그러면 나성은 어디다 쌓은 거냐? 개경에다가 쌓은 거예요. 개경을 삥 둘러서.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쌓은 거예요.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연도를 쓴 거는 순서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인데 서희, 그 다음에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 그리고 나서 천리장성. 그리고 천리장성은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란과의 전투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김윤우의 천인성 전투. 자, 디귿은 김윤우의 천인성 전투인데 요거는 몽골의 2차 침입이죠. 몽골의 2차 침입. 자, 그러면 몽골의 2차 침입은 김윤우, 처인성, 그리고 살리타 사살. 자, 살리타 사살까지 한번 써볼게요. 살리타 사살.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김윤우 하면 하나 더 생각나야 되죠. 김윤우 하면은 2차 침입에다가 하나 더 있지. 5차 침입. 요거는 5차 침입. 몽골의 5차 침입도 김윤우죠. 자, 이번에는 어디? 충주성. 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자, 김윤우 하면은 2차 침입, 5차 침입 두 번이다. 요거 기억.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가볼까요? 최무선의 진포대첩. 자,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거는 왕으로 하면은 우왕. 그쵸? 그래서 이건 지금 누구랑 싸웠어요?
왜구랑 싸운 거예요. 왜구. 왜구와 홍건적은 고려 말이니까 왜구랑 싸웠고 우왕 때 1380년 우왕 때 싸운 거죠. 그러면 우리 금방 얘기했던 진포대첩 그리고 뭐 황산대첩, 황산은 이성계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홍산대첩, 홍산은 최영 뭐 등등등 이런 전투들 만약에 나온다 그럼 다 어느 왕 때? 우왕 때. 하지만 쓰시마솜 토벌은 창왕 때. 네, 그건 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가 뭐 진포대첩, 홍산, 황산 뭐 이런 거 다 관음포대첩 다 우왕. 하지만 쓰시마솜 토벌은 창왕. 시기가 다르다는 거. 왕이 다르다는 거. 네,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봅시다. 뭐 제일 먼저 니은이겠지?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니은, 기역, 디귿, 리을 3번. 네,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7번에 3번, 8번에 자, 고려 후기 공민왕 제위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공민왕 물어보는 문제는 뭐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공민왕 제위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친원파를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협파하였다. 자, 친원파 숙청. 그래서 우리가 기철 등 친원파 숙청이죠. 기철 등 친원파 숙청.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 협파. 이 정동행성의 가장 불법적 사법 기능을 담당하던 악랄한 기구, 악랄한 기구가 바로 이문소예요. 이문소를 협파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했고 신돈을 이용해서 검은세족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자,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했죠. 신돈으로 하여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전민변정 도감을 최초로 설치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틀린 설명이랬어요. 아시죠 여러분? 전민변정 도감을 최초로 설치한 거 공민왕 때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설치했다는 거. 자, 그래서 왜 이 전민변정 도감이라는 게 그 전에도 있었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케 했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라. 창왕이다. 그래서 공민왕이 아니고 창왕. 자, 그리고 왕을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발생하였다. 흥왕사의 변도 있었죠? 흥왕사의 변. 자, 이 공민왕 때는 왜구란다. 홍건적의 1, 2차 침입이 다 있었어요. 홍건적의 1차, 2차 침입이 다 있었고, 특히 요 2차 침입 때는 복주 피난.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을 가기도 해요. 자, 앞에서 나주 피난은 현종이 거란 때문에. 그리고 복주 피난은 공민왕이 홍건적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복주 피난 나왔다. 그럼 공민왕. 알죠? 네, 복주 피난 갔다. 사료 제시문에 복주로 피난을 갔는데 뭐 왕이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를 시켜서 뭐 총병관을 삼고 어쩌고저쩌고 사료 나오잖아요. 그럼 복주? 그러면 공민왕.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것도 힌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흥왕사의 변이 발생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피난 갔다 와보니까 궁궐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 행궁이 있었어요. 왕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공민왕의 측근이었는데 이제 정세훈을 좀 총애하니까 질투해서 왕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흥왕사의 변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욱더 개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흥왕사의 변까지 그러면 정답은 3번. 자, 9번 볼까요? 9번. 자, 다음과 같은 정책일 편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쪽으로 갑시다. 자, 6조를 왕이 직접 장악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국왕 중심 체제로 바꾸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6조 직계제. 자, 6조 직계제를 말하는 거고 그럼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은 누구누구? 태종 아니면 세조. 둘 중에 하나죠. 태종, 세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호구와 인구 파악을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 실시는 태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육조직계제는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한 제도다? 왕권 강화. 그쵸? 육조직계제는 요거 왕권 강화였지? 그리고 호패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왕권 강화라고 볼 수 있죠. 세금을 제대로 걷어봐. 그럼 국가가 안정되지? 그럼 당연히 왕권 강화죠. 자, 그러면 이 호패법 같은 경우는 호패를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호패법이라는 게 누구에게?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그쵸? 16세 이상의 성인이니까 모든 남자에게. 그럼 노비도 발급되나요? 예, 노비. 포함. 알겠죠? 그래서 노비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잖아요. 모든. 노비도 포함된다, 당연히. 그래서 모든 남자에게 발급한, 지금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이런 거. 자, 그래서 호패법. 자, 그럼 태종을 고르라는 거군요. 자, 1번.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맞아요. 원래 사간원이라는 게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원래는 중서문화성 안에 있는 관리잖아요. 이 사람을 따로 빼서 관청을 새로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원래 여러분이 사간원 하면 이거 왕권 견제 기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생겼을 때의 목적은 대신을 견제하기 위해. 이게 나중에 이제 왕권 견제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왕권 강화기구가 아니라 견제기구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맞고 두 번째 태종. 사병을 혁파하여 병권을 왕이 직접 장악하였다. 맞아요. 사병혁파. 자, 그 다음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또 여기서 노비변정도감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태종 맞아요. 전민변정도감 아니잖아요. 노비변정도감. 그런데 나라가 세워진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지금 한 얼마나 됐냐면 한 10여 년? 그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라를 막 세웠는데 아직 안정되기 전이니까 일단 백성들을 좀 살살 달랠 필요가 있죠. 이런 백성들 달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노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뺏겼던 토지도 다 정비해주고 약간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 이거는 국초에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민변정도감인가? 비슷해. 맞아. 비슷한 제도야. 하지만 요거는 이제 태종 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사실은 여러분이 노비변정도감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풀 수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정확히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런 거 헷갈리는데 괜찮아. 그 정확히 아닌 거 하나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종무가. 그럼 이거는 당연히 세종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까지도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3번 나 잘 모르는데 그래도 4번이 당연히 정답이니까. 알겠죠? 4번은 세종. 세종이죠. 세종. 정답은 3번이고요. 아니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태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제 문화 파트나 연결해서 예를 들면 사삼서를 설치하고 저화를 발행한다든가. 자, 그리고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만든다든가. 개미자를 주조한다. 개미자는 금속활자라고 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삼서 설치, 저화 발행, 주자소 설치, 개미자 주조. 자, 그 다음에 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태종 때 있었다라는 거 등등등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봅시다. 자, 보시면 다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김일손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하자 유자광이 이를 문제 삼았다.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난 사화는 무슨 사화? 무오사화. 그래서 무오사화. 그럼 무오사화로는 누가 당했냐? 자, 일단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이고 이거를 김일손이가 사초에 수록했다가 문제가 됐고,
금방 나왔던 유자광을 비롯한 요 훈구 세력이 이제 왕에게 사초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무오사와 연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연산군은 생모인 패비 유일치 사건에 관여한 살인을 몰아내었다.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까지도 몰아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무슨 사화?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살인, 훈구 모두 다 피해를 입었다는 거, 심지어는 한 명에까지도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이는, 저 부간참시라고 하는, 그래서 훈구와 살인 모두 다 제거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윤원영 일파가 윤임을 몰아내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자, 이거는 을사사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종 때. 자, 이때는 소윤, 윤원영. 윤원영은 명종의 외삼촌이 대윤, 윤임, 인종의 외척, 인종의 외척. 그리고 소윤은 명종의 외척. 자, 명종의 외척이 인종의 외척을 제거한 사건, 공격한 사건. 그래서 이게 바로 을사사화죠. 자, 그리고 중종방정 때의 일부 훈구 공신들이 공의 없이 거짓으로 책봉되었으므로 이들의 위훈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자, 일단 이거는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중종. 자, 기묘사화의 원인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 때문이고, 이 급진적 개혁 정치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위훈 삭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훈구가 사림을 공격한 사건. 그래서 뭐 기묘사림을 제거했다. 기묘명연을 제거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 기묘사화죠. 자, 우리 순서대로 하면은 무, 갑, 기, 을 순서대로죠. 무, 갑, 기, 을 순서대로니까.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2번. 2번 체크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1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2회 5번까지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잠깐 쉬도록 할게요.